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매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반대자로 여겨지는 알렉세이 나발리이다. 시베리아 북부의 한 감옥에서 44세의 나이로 사망한 나발리의 죽음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 곳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다양한 집단의 반대 호소를 포함한다. 나발리의 죽음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1976년 모스크바 근처에서 태어난 나발리는 법학을 공부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의 횡령 혐의로 인해 출마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잠재적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 나발리는 국영기업과 러시아 관료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조사팀은 러시아 남부의 한 휴양지를 찾아가 약 5천억 원 상당의 호화 휴양지에 대한 비디오를 몰래 촬영했다. 이 비디오는 정원, 온실, 조각공원, 교회, 노동자 숙소, 구름다리, 헬리콥터 착륙장, 스케이트 링크 등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드러냈다. 링크 게스트하우스 리조트는 서울시청 본부보다 2배 이상 호화로운 휴양지입니다. 나발리의 팀은 푸틴과 가까운 한 기업가가 이 리조트의 건설 비용과 각종 수수료뿐만 아니라 설계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지역 주변의 해상 교통을 제한함으로써 이 리조트가 푸틴의 소유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된 후 러시아 당국은 즉시 이를 반박했지만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공격을 받은 후에요. 그 후 나발리는 여러 차례의 수수께끼 같은 테러를 겪고 위험을 넘겼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선동, 사기 및 기타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북극의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3번 교도소로 이송되어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나발리의 죽음 뒤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발리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불분명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도 나발리는 건강하게 재판관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나발리의 변호사도 그들이 이틀 전에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기관은 나발리가 산책 후 넘어져 의식을 잃고 갑작스러운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과 그의 변호사들은 부검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시신이 인도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기관이 시신을 즉시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도 그가 암살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한 독립신문,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는 신문은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의 몸에서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 사망 소식이 빠르게 발표된 것도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기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 19분에 그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식 사망 시간보다 단 2분 뒤였습니다. 노바야 가제타 신문은 나발리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그날 오전 10시부터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사망에 대한 공식 발표 전 4시간 동안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신문은 또한 나발리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차량이 교도소로 들어왔다고 보고했으며 영국의 타임즈 신문은 러시아 연방교도소 관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일 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관리들이 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몇몇 보안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해제하고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나발리는 2020년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 중에 신비한 독극물 공격의 희생자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독극물은 소련 시대에 개발된 신경 자극제로 노비촉이라고 불립니다.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나발리는 18일 후 의식을 되찾은 후 이것이 러시아 정부의 암살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차에 독을 타는 사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전 직원이 영국의 한 호텔에서 옛 동료가 대접한 차를 마신 후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그 차에서 자연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방사능 물질 폴로늄이 검출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는 푸틴 정부 하에 러시아를 비판하는 책을 쓴 인물로 총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신흥 부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런던의 고급 주택가 자신의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전 총리 보리스 nem초프는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9월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 루코일의 회장이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반란 후 2달 만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푸틴이 재선에 성공하고 헌법 개정의 기회를 이용한다면 그는 2036년까지 최대 36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대파와 정부 반대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발리의 죽음은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의 또 다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백브리핑 채널, 저는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비행기 사고 사망입니다. 보통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몇 달이 걸리지만 사고 뒤에 푸틴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쪽 날개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며 연기를 내는 영상입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6시경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을 태운 비행기가 모스크바 북서부의 비행 추적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비행기에 탑승한 10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그중 프리고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바그너 그룹을 지지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이 이 그룹의 전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몇몇 현지 언론도 비행기가 이륙 후 곧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언론은 프리고진과 연관된 러시아군 고위 관리의 해임이 사고 발생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공군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으로 프리고진의 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로비킨의 해임 보고는 프리고진에게 가까운 인물들을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제거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암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2006년 차에 독을 타는 사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전직 스파이 알렉산더 리트비넨코는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건넨 차를 마신 후 사망했습니다. 그 차에서는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발견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06년 10월 러시아 군대와 정부를 비판한 저널리스트이자 인권활동가 그리고 저술가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는 총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신흥 부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런던의 고급 주택가 자신의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전 총리 보리스 nem초프는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했던 한 인물은 모스크바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 회사 루코일의 회장도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푸틴의 손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그의 권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거나 프리고진의 죽음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도 있습니다. 비록 뉴욕타임스가 이를 지적했지만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은 가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고진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여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비판받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